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오늘 제가 참외를 심을 겁니다. 오늘도 참외를 화분에다 심을 거예요. 그래서 참외를 저는 공간이 없어서 심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분에다 심을 건데요. 화분은 땅에다 심는 것보다 화분에다 심는 게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화분이 땅에다 심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반드시 비닐 멀칭 하셔야 돼요. 비닐 멀칭을 왜 하냐면 이 흙에서도 각종 병균들이 많거든요. 그게 흙탕물이 튀고 그러면 참외 줄기에서 병충해를 입는다든지 성장에 방해를 많이 해요. 흙탕물 튀고 막 그러면서 반드시 참외를 심으실 분들은 반드시 멀칭을 하셔야 됩니다. 비닐 멀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 볏짚이나 뭐 이런 거 올려주면 수박이든 참외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외는 손자줄기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외를 화분에다 심어서 상당히 많이 따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맨 밑에다가 화분 밑에 양파망을 깔고요. 여기다가 유박거름을 참외는요 개분해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개분을 쓰시는데 저는 이거 펠렛 개분입니다. 펠렛 개분. 유박거름 이거 농협에 가서 파는 거 요거를 한 반삽 정도에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제 이게 맨 밑에다 넣는 거름이 이게 뭐 호박하고 뭐 다른 것처럼 오이나 이런 것처럼 거름을 참외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좀 개분을 넣어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넣어주시는 거름은 저는 이게 2주 전에 거름을 개분하고 넣어서 100% 빼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흙하고 개분을 섞어 가지고 발효를 시킨 흙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드시 이 발효라는 거는 수분하고 흙하고 개분이 섞여야지 이게 발효가 되지, 개분만 따로 노출시켜서 햇볕에 뺀다고, 가스를 뺀다고 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분하고 흙하고 만나 가지고 발효가 돼야지 발효가 되는 겁니다. 참외는 그렇게 거름이 수박만큼은 안 먹어요. 적당히 좋은 거름을 좀 이렇게 토양이 거름이 좋은 흙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수분을 타고 이동해서 가스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영향을 줍니다. 맨 밑에 거름을 줬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심을 때 가스 피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자라요. 절대로 안 죽어요.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것들은 살짝 잘 꺼내야지 다치면 죽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스를 뺀 이 흙이 일반 흙이 아니고 여기다 왕겨를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킨 거기 때문에 배수가 되게 잘 되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외 같은 경우는 배수가 되게 중요하니까 심으실 때 이렇게 왕겨를 좀 넣고 흙하고 섞어서 심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왕겨를 올릴 거예요. 왜 올리냐면 흙탕물이 튀고 그러면은 이 모가 병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주거나 할 때 병충해 같은 거 입지 말라고 이렇게, 저는 멀칭을 화분에 안 하는 거니까 비닐 멀칭이 아니니까요. 비닐 멀칭하면 뭐가 좋냐면 흙탕물이 안 튀어 가지고 모가 병충해가 덜 입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닐 멀칭을 하셔야 돼요. 땅에서 심으시더라도 땅에서 심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멀칭하고 거름진 다 두둑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참외는 쭉 심으시면 됩니다. 참외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키우면 진짜 잘 자랍니다. 참외든 수박이든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끈을 이렇게 고추대를 5개 꽂아준 다음에 끈을 빙글빙글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참외 넝쿨이 올라오면 바깥으로 감아가지고 계속 빙글빙글 돌려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참외는 손자줄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참외 같은 경우는 수박하고 달라서 손자줄기에 거의 많이 열립니다. 99%. 그래서 가끔 아들줄기에도 한 번씩 열리는데 그거는 이제 무조건 따버려야 되고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들줄기하고 원줄기에서 꽃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줄기에서 암꽃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착과가 되는데, 참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키우냐,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전문 농법, 전문가들이 하는 농법과 우리가 조금 응용을 해 갖고 하는 방법을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작을 땐 놔두시고요, 참외가 좀 더 자라 가지고
자라서 마디수가 이렇게 지금 한 마디밖에 없는데 요 생장점이 자라서 요만큼 정도 올라왔을 때 한 채아 한 입이 교본에는 한 5마디라고 5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5입 갖고는 안 됩니다. 한 이렇게 한 몇 마디 정도가 이렇게 마디가 쭉쭉쭉 올라왔을 때 한 10개, 잎이 한 10개 정도, 마디수로는 한 3마디 정도 나왔을 때 그때 자르세요. 너무 빨리 자르는 것도 제가 볼 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잎이 나오면 요 원줄기를 차단합니다. 그러면은 자 옆으로 아들줄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들줄기가. 그러면 아들줄기가 여러 개 나와요. 그러면은 맨 땅바닥에서 순서대로 1번, 2번은 아들줄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키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3, 4, 5번 줄기를 아들줄기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 3번째, 4번째, 5번째 거를 많이 받아요. 아들줄기를. 거기서 3개의 아들줄기를 받습니다. 참외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전문가 농법으로 농가 기준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들줄기를 3개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줄기를 바깥으로 빼요. 화분에다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밭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쭉 늘어뜨려서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화분에서 할 경우는 이제 3번, 4번, 5번 아들줄기를 바깥으로 빼잖아요. 그럼 3번을 이쪽으로 돌리고 4번 이렇게 바로 위에서 또 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5번 끄집어내서 또 위로 돌려서 이렇게 한 칸씩 두고 돌리는 거예요. 3번, 4번, 5번. 그래서 요 한 칸에 3번 여기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려주고 4번은 여기서 이쪽으로 돌려주고 5번은 이쪽에서 이렇게 돌려주고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줄기를 이렇게 키우다가 빙글빙글 키우다가 아들줄기 8마디쯤에서 아들줄기를 생장점을 차단합니다. 아들줄기 8마디에서 잘라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줄기를 생장점이 차단해서 그게 기운이 막히면 거기서 손자순이 아들줄기에서 막 뻗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손자순을 키우는 건데 아들줄기에서도 보면 아들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아들줄기에서 손자줄기가 하나, 둘, 셋. 근데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뻗어 나옵니다. 아들줄기를 여덟 번째에서 적심을 여기를 했잖아요. 아들줄기를 탁 잘랐잖아요. 원줄기를. 아들줄기를 자르면 아들줄기 사이사이 마디마디에서 손자줄기가 새카맣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손자줄기를 다 키우는 게 아니라 손자줄기를 이게 뿌리 기준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밑에 기준이라고 할게요. 아들줄기 첫 번째 1번, 2번, 3번까지는 제거를 합니다. 손자줄기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줄기에서 나온 손자줄기를 1번, 2번, 3번은 제거를 해버려요. 보통. 이게 전문 농가에서. 그리고 3번 이후에 4, 5, 6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제가 알기 쉽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원줄기입니다. 원줄기. 그래서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잎이에요. 위에 쪽이. 그러면은 보세요. 원줄기 5마디에서 이렇게 원줄기가 한 잎이 한 10장 정도 나오면은 원줄기 적심을 해요. 원줄기 생장점을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생장점을 자르면 기운이 막히니까 아들줄기가 이렇게 옆으로 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아들줄기 나왔죠. 자, 아들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1번, 자,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4번이에요. 그러면은 맨 땅바닥에 아래쪽에 있는 1번, 2번 아들줄기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맨 밑에 건 될 수 있으면 안 키우는 게 좋아요. 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3번, 4번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줄기를 한 3개 정도를 받습니다. 뭐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아들줄기를 한 3개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줄기에서 마디수가 있잖아요.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줄기가 한 8마디 됐을 때쯤에 8마디에서 자릅니다. 아들줄기. 여기 잘라요. 그러면 손자줄기가 이 아들줄기에서 다시 또 뻗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자줄기가 막 뻗어 나와요. 이렇게. 보통 아들줄기 하나에서 손자줄기를 3개를 받습니다. 아들줄기를 제가 참외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키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들줄기 하나당 손자줄기를 한 3개 정도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3개, 6개, 9개 손자줄기를 9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줄기에서 이렇게 손자줄기가 나오면은 손자줄기를 어디에서 키우냐면은 1번에서 한 3번까지 1, 2, 3번까지는 손자줄기를 제거해 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자줄기까지 잘라버려요. 그리고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4번째 마디 위에서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들줄기에서 손자줄기가 나오면
손자줄기를 이렇게 다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농가가 하는 것과 우리가 약간 응용해 갖고 쉽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줄기 8마리에서 적심하고 아들 줄기에서 이제 손자 줄기가 딱 나오면 손자 줄기에서 참외가 달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방임하는 방법이 되게 편하고 좋아요. 요 정도까지만 해도 참외를 많이 따먹을 수가 있고, 여기서 내가 더 전문가처럼 들어가고 싶다. 이제 이 이후에는 이게 손자줄기잖아요. 지금 이게 손자줄기입니다. 이 손자줄기에서 또 증손자, 고손자가 막 나옵니다. 계속. 그런데 이 손자줄기 이후에 나오는 증손자, 고손자 있죠. 여기 손자줄기에서 증손자가 나옵니다. 고손자가 또 나오고, 이거 다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자줄기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많이 달려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손자줄기입니다. 이게 3개가 지금 손자줄기. 자, 이게 아들줄기. 자, 아들줄기 8마디에서 복습 한 번 더 할게요. 아들줄기에서 다시 이렇게 손자줄기가 나온다. 그러면 손자줄기를 3개를 키운다. 뭐 방임해도 돼요. 다 키워도 되고. 그러니까 아들줄기에서 손자줄기를 하나를 달 경우에는 참외가 엄청 크고요. 예, 그렇겠죠. 근데 3개 달면 좀 그거보단 작겠죠. 근데 저는 아들줄기에서 나오는 손자줄기를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제거를 안 해요. 그냥 나온 거 손자줄기 다 달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손자줄기가 이렇게 쭉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손자줄기는 계속 방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손자줄기는 적심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계속 키워요, 손자줄기를. 그리고 손자줄기에서 나온 증손자, 고손자들만 저는 제거를 해버려요. 예. 이 손자줄기는 적심을 하지 마세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방임해서 계속. 그러면 손자줄기에서 참외가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외가 이 원줄기하고 이 아들줄기에서 숫꽃이 달립니다. 숫꽃이. 그리고 이 손자줄기에서 암꽃이 달립니다. 암꽃은 참외하고 꽃이 같이 달리는 게 암꽃이고, 꽃만 열리는 게 숫꽃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들줄기에 피어있는 꽃이 있으면 그 암꽃을 절대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숫꽃입니다. 그게 이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줄기라든지 원줄기에 숫꽃이 피어 있으면 꽃은 절대 제거하면 안 돼요. 꽃은 절대 제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정이 잘 안 될 때는 아침 한 8시에서 9시 사이 정도에 이 숫꽃을 하나 아들줄기에서 따가지고 이 손자줄기의 꽃에다가 이게 묻혀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그건 오전에 일찍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손자줄기를 그냥 방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참외를 크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자줄기를 이렇게 키우시다가 이제 손자줄기에서 이게 참외가 달렸잖아요. 그러면은 참외가 달리면은 참외 달린 위치에서 내가 여기서 참외를 크게 여기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달린 위치에서 1마디, 2마디, 한 3마디 정도 더 올린 다음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손자줄기를. 그러면은 손자줄기 차단하면은 여기에 달려있는 참외가 엄청나게 크게 비대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만드실 분들은 손자줄기도 적심을 하세요. 이렇게 자르시고 그냥 뭐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달아서 계속 많이 개수를 먹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손자줄기도 방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음은 언제 주냐면은 첫 번째 그 이후에 열매가 열렸을 때, 손자줄기에서 첫 번째 열매가 열렸을 때 그때 첫 걸음을 주는데, 질소 걸음이 강한 깻묵 액비나 이런 것들 있죠. 커피 걸음 뭐 이런 거 개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질소 성분이 강한 걸음을 액비를 주면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깻묵 액비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서 아들줄기를 받잖아요. 양쪽으로 아들줄기도 받고 손자줄기도 받으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아들줄기가 됐든 손자줄기가 됐든 그 중에 굵은 세력이 있습니다. 줄기가 굵은 것들, 그거를 위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꼭 1번, 2번 밑에서 자른다라는 기준은 아니에요. 만약에 밑에 거가 세력이 좋다, 줄기가 굵다, 그럼 밑에서 키워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밑에보다 위쪽에서 세력이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굵은 줄기를 먼저 유인해서 키운다. 손자줄기가 됐든 아들줄기가 됐든 그거는 늘 좀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참외가 올라오면 바깥으로 계속 돌리면 됩니다. 계속. 저는 화분에서 먹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하는 방법이 대박인 게, 이게 배수가 잘 되고요. 바닥에서 흙이 틀 일이 없고, 그래서 참외를 이렇게 넝쿨로 키우면은 땅바닥에서 키우는 것보다 이런 병충해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터널 재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위에다가 그늘로 해가지고 막 그물로 해서 하고 막 올려서 키우는 거. 참외가 됐든 수박이 됐든 이런 식으로 올려서 키우는 게 훨씬 잘 자라. 많이 열려요. 병충해가 전혀 없고 장마 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싱싱합니다. 고무다라를, 이건 좀 작은 화분인데 큰 고무다라에다가 넓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고추대를 5개 있는데 막 10개씩 넓게 꽂아가지고 하면은 텃밭 부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